우리랑 반대로 오네. 그러지 않아요? 어디서 밥 먹고 왔나 보다. 우리 빼놓고 치사하게. 숭악한 대목본 차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300m 앞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7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역사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GZ도 왔다. 와, 웬일이야. 이제 커졌네.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요. 나는 네 말 안 들을 거야. 일로 갈 거야. 못 봤지. 아직 못 봤지. 지난해 5월 24일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 1992년 이래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 사실을 줄곧 주장해온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계 단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나눔의 집과 관련된 것이었죠. 이날 제가 무엇을 봤는지 여러분도 함께 보시겠습니까? 나는 들어가는데 저 안에까지 못 들어가요. 사무실은. 왜냐면 그건 주거 침입이니까. 근데 이 시설물은 원래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어요. 진지하게 하는데. 할머니를 풀어줘라. 그거 하지 말래. 드립하지 말래. 할머니를 풀어줘라. 할머니를 풀어줘라. 야, 이놈들아, 할머니 풀어줘라. 여기가 동물원이냐 양로원이냐 여기가 실버타운이냐. 자, 여기 음료수 주세요. 음료수 물. 차에 상진하지. 에서도 또 하나의 알력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부 고발자들 입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지켜주고 그리고 호응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봐서는 무언가 여기에 이제 실제 여기에 보면은 말이죠, 소장 안신권이라는 소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도 있을 거고요. 식권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장으로 있는 이사장 그 성우라는 스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식권자예요. 식권자의 눈치를 보는,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그 여기에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루어 짐작하면 뭐 사립학교도 그렇지만 이사장에 부합하는 세력들 또는 뭐 총장에 부합하는 직원들 일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도 분명히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할머니들을 독려하려고 왔지만 뭔가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겠죠. 이것이 사회의 공론화가 돼서 자기들의 치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리 애국수찰팀과 또 이 많은 시민단체, 자유연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 뭐 지금 오늘 뭐 펜앤마이크도 왔지만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는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럴수록에 저희가 해냈잖아요. 우리가 마포에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일부 시민단체, 애국수찰팀과 자유연대 그리고 유튜브 한둘 지속적으로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미약할 것 같지만 끝까지 외치면은요, 저기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도 듣게 돼 있고 청와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 끝까지 모른 척 하려고 그러고 민주당이 모른 척 외면하도 그거 얼마 못 가요. 지금 여러분들 그 좌익 세력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나눔의 집 그리고 정대협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들려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외치니까 얼마 전에 홍문표 의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었다고 얘기하는 이완용보다 이 정말 위안부로 평생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신대라는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인정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것을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 이번에 4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이 역사적으로 이완용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 이거예요. 한일 관계를 훼손했잖아요. 맞습니다. 한일 관계가 복원되고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 다시 말해서 이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은요, 나눔의 집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어진다 이거, 일이 실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일감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한일 관계를 훼손시키고, 심지어 일본이 재단을 이용해서 주는 위로금까지도 할머니들한테 받지 못하게 회유하고 종용하고, 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게 지금 보면 홍문표 의원님 말씀대로 이들은 진짜 매국노예요. 이완용보다 더 했던 겁니다. 이거 얼마 동안 해먹었냐면요, 28년간은 해먹은 거예요. 정대협이 28년간. 예? 좌든 우든 역사를 여러분들 정권을 넘나들면서 다 해먹은 거예요. 왜? 위안부 할머니 돕는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도왔던 건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자들이 말이죠, 주기장창 빨아먹고 삶아먹고 데쳐먹고 다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할머니들이 듣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뭐 일부 관계자는 할머니가 들으면 뭐 심장이 더 떨린다 뭐 하는데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윤미향 한지 거를 우리가 왜? 네. 아니 할머니들이 지금 감금당하고 있는 거야. 감금당하고. 네, 그런 느낌이 받아요. 감금당하고 있어요 지금. 할머니들이 우리 국민들이 유리상자에 나가서 들어가 있는 구해줘야 것 돼. 같아요. 네? 동물원이라는 거야. 네. 할머니들이 감금당하고 있다고 지금. 저 나라에서 나오는 노인연금이니 뭐니 다 갈쳐오고 지금 감금당하고 있어. 자,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는 나눔의 집을 할머니들에게 즉각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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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배를 채운 나눔의 집은 즉각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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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호의호식을 했던 나눔의 집은 즉각 석고 대지하라! 돼지하라! 대지하라! 돼지하라! 대지하라! 돼지하라! 지금 위안부 나눔의 집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와가지고 어르신들을 의료 걸 수 있는데, 아이 경찰 병력이 와가지고 무슨 청와대도 아니고 뭐 화장실도 가지 말라고 뭐 이게 무슨 옆에 건방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예? 아니 그냥 아무 데 가서 똥 싸고 아무 데 가서 방류라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육성으로 무슨 해도 커요. 사실 하면. 예? 그리고
할머니들을 이용해가지고 여지까지 돈 받아가지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게 없고 다 지금 뭐 유재석이 2억 몇천 내놨다고 하는데 본인은 영수증 갖고 있는데 그분뿐이 아니고 이 여기에 대해서 기부한 사람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아니 지금 계시는 할머니한테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요. 아니 여기 연예인들이 여기를 많이 왔다가 연예인들이 여기 와서 돈을 많이 내고 자원봉사를 많이 했대요. 요새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아침인가 방송인가 언제인가 보니까 지금 여기 후원해주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전화해서 다 후원 끊고 있대. 그리고 직접 후원. 할머니들 만나서 직접 주겠다. 요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이 중간에 있는 새끼들이 이렇게 삥쳐먹는지 누가 알았겠냐. 지금 여기 보니까 차량만 얘들 나눔의 집 차량만 한 10대야. 야. 그러니까 이게 나눔의 집이 아니고 삥 나눔의 집. 저 앞에 그러니까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저기들 떼놈들이 돈 벌고 처먹고 있었다. 한 분이 여기서 왜? 도둑놈들이 이런 도둑놈들이 없었다. 삥 나눔의 집이야. 삥 나눔의 집. 삥짤 하나에 여기다 붙여야 돼. 그래도 저 현수막이 제일 현실적이지. 내가 잘 써왔지. 후원금을 위안부 할머니와 유가족들에게 돌려주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후원금 받은 내역도 공개하고 돌려준 내역도 공개하고.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이 복지법인은요,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국민 누구나 특별한 사유, 다시 말해서 경찰이나 사정기관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누구나 가서 견학하고 참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회 안에 잔디밭에 가서도요, 기념 촬영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나눔의 집이 제가 한번 와봤는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시민단체들이 곳곳에서 계속 와보겠지만 뭔가 좀 음슴한 그리고 뭔가 좀 폐쇄적인 분위기를 확실히 느끼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자유연대나 애국자팀 와가지고 저 안에 할머니들이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있어서 우리가 확성기를 안 써요. 지금 차량 다 가지고 왔어요. 나팔도 있고 저희 애국자팀 버스킹 앰프도 일부러 자유연대하고 함께 우리도 차에다 지금 2대를 실어와서 안 쓰고 있거든요. 육성으로만 하려고 마포처럼. 근데도 불구하고 나눔의 집에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 주변을 찍어도 안 되고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여기에 지금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누군가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많이 해봐서 알아요. 여기 김상진 총장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활동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봐서 알아요. 누군가가 여기 전화하는 거예요. 야 거기 애국자팀 환경부나 뭐 또 누구 자유연대 김상진이나 이런 애도 왔는데 일절 찍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할머니들 핑계로 대서 빨리 해산시켜라. 이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저는 100%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쪽 안쪽에 그 직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내부 고발자만 우리가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만 지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안신권 소장이라든가 또 조계종의 이 원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무국장 이러한 실세들의 끈앞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마만큼 여러분들 확성기한 쓰고 소곤소곤 얘기하고 있고 그 많이 저 목소리 크게 떠드는 저기 막 김상진 단장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여기 우리 유튜버들 있지만 뭐 시끄럽게 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근데 뭐를 조용히 해달라는 건지 예? 아니 사모님 생각해요. 뭘 조용히 해달라는 건지 아니 화장실도 못 가게 화장실도 못 가게 한대요. 아니 근데 야외 해결하래. 이 근처 야외에서 해결하래요? 아무 짓을 하거나 싸래. 이게요. 진짜. 이러기 때문에 정말. 이 이옥선 할머니의 그 증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돈이 뭐가 필요하냐? 어? 시민들이 준 돈 성금 다 내놔라. 그래서 자기가 입마에 포켓 지주머니로 다 넣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와 있거든요. 와 있는데 지금 화장실을 야외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자체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건데 이게 사립기관이 아니에요. 사설기관 아니에요. 근데 많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가서 말이죠. 이제 그 논의를 좀 더 해보겠지만 안성에 있는 쉼터하고요. 여기 나눔의 집은요. 일맥상통해요. 왜 그러냐면 주체가 위안부 할머니예요. 위안부 할머니 팔아서 다 유지하는 곳이고 지금 국고 지원받고 있고 국민들 후원받고 있고 기부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해가 안 가는 우리- 게 여기 원래 진짜 입장료 갖고 관광지잖아. 건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게 화장실 안 내. 그리고 아니 국회 여러분들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유튜브가 촬영을 해요. 예? 우리 얼마 전에 로텐더를 국회 안에 들어가서 취재했다고. 근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취해복권이에요? 뭐예요? 나눔의 집이. 근데 지금 여기 그러면 뭐 영상 찍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에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경찰은 이제 그 의뢰하니까 협조를 예. 이제 이 안에서 나눔의 집에서 협조를 하게 부탁을 하니까 들어주는 것뿐이고 경찰은 제재할 권한이 없고 당연하지. 나눔의 집 자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오로지 할머니를 위해서 좀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조용히 해달라, 진정해달라 뭐 이런 건데 저희는 거기에 분명히 대찬성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우리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라. 그런데 너무 예민한 게 확성기도 안 쓰기로 했고 저희가 여기서 집회, 구호, 시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예니 때 어느 때처럼 가서 우리가 육성으로 해도 뭐 소리치고 하는 것도 없고 어떤 의사표현도 아직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민하게 지금 나와서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찍지 말아달라. 뭐. 그분이 여기 주인이랍니까? 아니요. 그 여기 주인은 누굽니까 그럼? 여기에 나눔의 집 주인은 누굽니까? 나눔의 집 주인은 국민이에요. 국민인데 왜 네. 국민들 이렇게 우리를 막는 이유는 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분한테. 5,000원을 내고 우리가 입장을 하겠다고 해봐봐. 5,000원을 내고. 5,000원 내. 그것도 명분이 있네요. 그 명분이 아 여기 있네요. 들어가려면 5,000원씩 내야 지금 된다니까? 여기 시설물 폐쇄한 게 아니죠. 지금 뭐 수금하는 직원이 없다고 하지 않나? 애초에 저희 애국자팀이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는 여기 내부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각각의 안에 이 사무실 안에는 못 들어가고 외부 취재는 하기로 했어요. 네. 예, 하기로. 그랬는데 갑자기 경찰들 오고 하더니 그 지금 어떤 분이 한 분이 나와서 안에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나눔의 집 측에서 이거는 명분이 없어요. 경찰도 우리를 못 막습니다. 제가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물리적으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저희를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눔의 집은 이 자체가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복지법인에 대해서는요, 국민이 또 국가의 보조나 지원을 받는 그 기업이나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민이 참정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가 다 보장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만 안 돼요. 뭐냐면 특별히 보안상, 안전 등등의 이유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뭐 저 안에 방문을 못한다, 뭐 취재가 안 된다, 이거는요 말도 안 돼요. 아 저분은 안에 있는 뭐 실장이라는 국제실장이래요.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하나요? 예, 일본 사람 비슷하게. 근데 저분이 과잉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한 거예요. 저도 뉴스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제가 내부 고발자네.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땐 제가 김대월 내부 고발자 있어요. 여기 하계실장 내부 고발자를 제가 사실은 저희 시민단체에서 최초로 통화를 했습니다. 30분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취재에도 나중에 요청하면 정식으로 요청하면 들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저한테 했는데 좀 전에 저분은 아니에요. 네네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안 되나 보다. 아니 경찰이 왜 막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출입은 며칠 전부터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경찰서 경비활동과장입니다. 지금 시설주 측에서 시설 보호 요청을 하신 상태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부터 여기는 지금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장료 내셔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요? 왜? 지금 이 시설 이유가 뭐예요? 시설에서 지금 출입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유가 뭐냐니까 그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 그걸 얘기해 보세요. 할머니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할머니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시설주에서 시설부 아니, 요청을 받았기 저녁 때문에 피해를 안 지시법 제6조 불법의 예방에 대해서 저희는 출입을 제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입을 제지하니까 밖에서 외부에서는 촬영이 지금 언론 보도 관련돼 가지고는 시설주 추구하고 얘기가 되셨다고 하니까 자유롭게 취재하셔도 됩니다. 안에 출입은 죄송하지만 제지하겠습니다. 그걸 왜 경찰이 제재를 하냐고. 경찰은 경직법 제6조 범죄 예방과 제재에 의해서 시설주 측에서 시설보호 요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시설주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 출입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보신 경찰관은 시설에 시위대 관계자가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는 법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관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워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경찰관이 언급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 범죄 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무슨 말인가? 두 번째,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란 무슨 말인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해당 조항이 이 사람들을 제지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서 언급된 두 가지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죠. 대법원 2018년 12월 13일 선고 2016도 19,417 판결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이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여야 한다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어떨까요? 일단 어떤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범죄 행위가 아닌 행위는 경찰관이 제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설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로 인해서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인명상의 어떤 위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돼야 합니다. 할머니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시설에 들어간다고 해서 할머니들이나 또는 시설에 직접 위해를 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여러분들이 좀 애국심도 얘가 가는데요. 그래도 여기 할머니들이 계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할머니들 입장, 할머니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시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봤는데 뭐 취지가 할머니들을 위하는 취지니까 저희가 저는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들어오는 거는 저희는 뭐 위험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겉에서 취재만 하는 거로.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 안에 뭐 입장은 안 할 테니까 조금 비켜주죠. 저런 거라도 저희가 찍을 수 있게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그 각 언론사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 할머님들의 흉상이 저렇게 모셔져 있어요. 할머니들의 흉상이 모셔져 있고 정말 기가 막히죠. 저 위에도 위안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보금자리
보금자리라고 써놓고서는 보금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들어갔는데 나는 들어갔는데 저 안에까지 못 들어가요. 사무실은. 왜냐면 그건 주거침입이니까.